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자, 유쾌한 수다로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는 명의와 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중입니다. 벌써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면 술 약속이 늘어나는데요. 난 평소에도 맨날 술 약속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대본대로 하면은 연말이 가까우면 술 약속이 늘어나는데 그 전에 간 건강부터 챙겨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한강엽 교수님과 함께 건전음주와 간염 퇴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한강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한 교수님은 이렇게 명의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굴도 많이 알 것 같아요. 목소리 들으면 또, 그분이 나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간을 전공하신 거죠? 예. 소화기내과라고 하면 꼭 마치 위장이나 대장을 전공한 거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간략한 그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면요. 연세대 교수에서 연세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86년부터, 전임 강사를 하셨네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셨나요? 내년이면 30년. 지금 나이는 그 정도로 배이는데. 내년이면 30년입니다. 그렇지요. 내과 전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간암연구회 이사도 하시고, 대한간암연구회 회장도 하시고요. 지금 한림원 정의원이시고, 세브란스 전체 내과 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세브란스 전체 내과 교수님이 몇 분이세요? 120명이 조금 넘습니다. 웬만한 병원보다 더 많네요. 예, 그다음에 임상 교수, 강사, 전공의까지 합치면 거의 400명. 400명의 내과 관련 의사들의 예. 그 교수님이 사인 안 해주면 월급 안 나가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내과 부장하고 주임 교수하고 좀 다른가요? 주임 교수는 이제 교수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 자리는 이제 병원 직책이고 주임 교수는 의과대학 이렇게 됩니다. 자, 현재 2013년도까지 세브란스 병원 간암 클리닉 팀장을 맡고 계셨네요. 네. 하여튼 이 간하면 우리 한강엽 교수님 아주 국내 대표적인 의학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자, 국내 학회지에 약 1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중복 투고는 없었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지부 장관 검증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10월 20일이 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간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10월 20일로 왜 정한 거죠? 예, 2000년도에부터 이제 간에 대한 관심을 갖자 해서 간의 날로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날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은 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의 별도 행사인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알기에 그 아시아 지역이 주로 간질환이 많았는데 간염 퇴치를 위한 의사들의 모임 이런 등등을 해서 10월 20날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이 간의 날을 열심히 지키고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교수님이 지금 현재 그 대한간암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거죠? 예. 대한간암회 주관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지금 학회에서 주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대중적인 행사도 많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간의 날은 주로 의사들보다는 대중적인 행사라서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병원에서 간질환 공개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이번에도 거의 한 40개 곳에서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개 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하는 거죠? 간만 보고 끝나는 건 아니죠? 되게 이제 간염 또 술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거북이 마라톤 대회, 그래서 언론사와 같이 행사도 좀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행사의 이제 실효성이 좀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은 간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간 관련해서 수고하신 공로가 많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상도 드리고 언론사 분들을 초대해서 간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 저희가 또 10월 20날 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그냥 대한간학회 쳐서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자세한 일정이나 장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간학회 홈페이지 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준비를 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건강한 음주, 건전 음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 간학회 이사장님과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하고는 약 몇 차례 음주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건전 음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비건전 음주를 했는데. 하여튼 여쭤보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왜 옛날에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차두리가 해서 굉장히 세인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죠. 그때 하여튼 간 질환에 대한 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는데 그게 학회에서 너무 이렇게 모든 피로나 이런 것들을 간 때문이야라고 한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나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방송에 나가서 간 관련 방송을 나갔을 때 간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건 좋은데 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이다. 간은 주인이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고 간을 혹사시킨 거는 정작 주인인데 그나마 건강을 지킨 게 간 덕분인데 간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저 관계가 명확하다 이거. 그렇죠. 진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자꾸 남 탓하기보다는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광고가 간 덕분입니다로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굉장히 나는 뭘 그렇게 그런 것까지 지적하지 생각했었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자기가 몸을 망쳐놓고요 간 때문이라고 그래. 간은 발언을 못하기 때문에 꾹꾹 참고는 있지만 우리 그 간학회 입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간이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이러는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건전음주 얘기 들어볼게요. 보통 성인 이전에는 원래 이제 음주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특별하게 이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 조절 능력,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생물학적인 이유도 좀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술, 담배 다 성인들의 기호식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금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건 학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것보다는 이제 그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이 사회적으로 아마 막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음주가 사실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어렸을 때 음주할수록 뭔가 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가 있나요? 그 1차적으로는 아마 성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판단력이 부족할 때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추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시기에는 간에 일찍부터 간에 안 좋은 걸 하면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 아직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술을 마시게 되면은 뇌 중추에서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장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충동적인 일들을 안 그래도 청소년들이 할 위험이 많은데
술도 일종의 마약과 같이 약에 취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은 청소년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네.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B형 간염 보균자인데 아주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20대부터 빈번한 음주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자적 속성 플러스 다른 간경화나 간암이 올 찬스가 더 높아지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B형 간염 환자들이 간암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네. 50대인데 네. 사실은 이제 40대들 건강에 문제들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보통 간암 조기 검진은 40대부터 시작하는 걸로 권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보면은 30대 젊은 나이에서도 간암들이 그래요.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안타까운 사실은 그 남성 중에 네. 결혼을 안 하는 남성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이 불건전하고 그런 분들 중에는 보면은 되게 술을 습관적으로 하고 굉장히 불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간이 빨리 망가지고 간암이 빨리 온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같은 바이러스를 복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 어떤 음주력의 정도에 따라서 간경화가 훨씬 더 많더라. 아니면 큰 차이를 미치지는 않더라. 뭐 이런 연구는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젊어서 보통 40 미만에 간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예후가 더 안 좋은데 이분들은 대부분은 B형 간염과 관련이 네. 많고요.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성인에서 오는 경우보다 간경화, 간경변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이러스가 일찍 뭔가 간에 어떤 유전적인 부분을 줬었는지 아니면은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지 거기에 이제 술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런 거를 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빨리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병원의 건강검진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B형 간염 보균자하고 일반인하고 음주 횟수가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보균자들이 상당히 경각심이 낮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또 음주 문화가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간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아하.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 부족과 무지로 인해서 건강관리에 있어서 자기가 상당히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나서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당히 빨리 나빠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본인이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술을 안 마신 사람은 오히려 없으면서 술을 계속 포금하고 습관적으로 마신 사람보다는 오히려 간이 더 건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선생님이. 그렇죠. 예. 건전한 음주 관련해서 몇 가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속설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오늘 한 교수님 통해서 검증해 볼게요. 평생 술을 해독하는 간 기능은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글쎄, 저희가 이제 술 많이 마시는 환자들한테 의사들은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평생 마실 술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일찍 그걸 다 마시면은 일찍 가는 거고. 저는 이제 거의 한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이제부터 조금씩 마시면은 100세까지 마실 수 있는 거고요. 앞당겨서 나눠 마셔야겠는데? 갑자기 예. 불안해지네요. 예. 예. 그리고 간이라는 거는 쉬어주면은 예. 다시 또 젊어지니까 쉬어가면서 마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달리면은 빨리 가게 되죠.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적당한 그 간기능 회복 수준의 음주를 하면 평생 적절한 음주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자꾸 건전 음주를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불건전 음주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음. 하루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상, 그러니까 간이 하루에 해독해 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량이라 그러죠. 예. 자기가 그 정도를 마시면은 그날 술 취해서 너무 이상한 그 불건전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런 정도가 자기 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정의로 주량이라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과다하게 함으로 인해서 폭음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다든지 요새 뭐 굉장히 유명인들도 그런 폭음 후에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술이 문제예요. 그럼요. 네. 다 성희롱 사건 보면 다 술과 관련돼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범죄도 이제 그 다음 날 또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죠. 네. 그죠? 그 술 취해서 그러면은 상사도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이 느껴지니까 그럼 가서 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나도 저번에 너처럼 그랬다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고 나서 다음 날 우리나라는 해장국 문화가 잘 발달돼 있잖아요.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볶음밥을 해줘서 아주 속이 아주 뒤집어지게 만들어야 다음에 술을 안 먹지. 너무 해장 잘하고 편하면 또 마시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폭음이 불건전 문화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성 음주. 그러니까 교수님 사모님은 볶음밥 해주시나? 제가 차려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돈가스 해준대요 아침에. 예. 네, 술 먹고 오면.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많이 술 마시고 나서 다음에 먹어야 될 음식을 학교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습관적 음주라는 건데 그것은 적어도 보통 저희가 권하는 건 술 마시면 한 이틀 정도 쉬는 시간을 좀 주자. 그래서 간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요새 전공의들한테 매일 당직하는 걸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내과 전공의들이요? 그렇죠. 네. 뭐 내과 전공이라든 어느 네. 전공이든지 연속 당직을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을 연속 당직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공의들도 법으로 금지시키는데 네. 음주를 연소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군요. 네, 학회에서 이번에 법안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폭음이 더 나쁘냐, 이게 비름, 자주 먹는 게 더 나쁘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소주 3병을 예. 일주일 중에 하루에 그냥 소주 3병을 쫙 먹고 6일을 쉬는 게 낫는지 아니면은 매일 반 병씩 소주 3병을 6일에 걸쳐서 먹는 게 낫는 건지 간에는 어떤 영향이 더 나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권투를 치면은 한 회에 한 번에 다 맞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러기로 끝내고 그냥 회에 6일 계속 쉬는 게 맞는 낫냐? 게 좋으냐 하는 건데 네. 사실은 둘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건전 음주라는 거는 술을 즐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걸 뭐 음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는 술을 즐기는 문화였는데 지금 아마 일제시대 이후에 그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나라가 술을 취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술 권하는 사회인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뭐 와인의 생산지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제 와인을 상당히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거를 즐기라기보다는 너무 취하려고 마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맞게 서로 관계의 윤활유 정도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기 주량이 있어서 이제 요 정도 마시겠다 그런 거를 너무 강권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추행 다음으로 이제 술추행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앞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재밌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술 먹으러 했다. 네, 강권했다. 노동 뭐 제소하고 막. 그렇죠. 오늘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이요. 소주가 너무 싸요. 이게 그렇죠. 전 세계 어디에서 1달러를 20도짜리 알코올 음료를 1달러에 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소주가 너무 싸.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철준 기자가 저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날 만난 것이 우리가 건전 음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취하는 데 드는 술 비용이 제일 싼 나라가 아닐까. 맞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 얘기했죠. 예. 제가 그때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싸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 최근에 그래서 주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주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국민 건강을 저는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요. 말이죠. 그 편의점 앞에 그 매대 있잖아요. 그 파라솔에서 거기서 술 못 먹게 해야 돼요. 맨 청소년들 어른들 12시에 밤 1시에 그냥 거기서 술 먹고 있어요. 야외에서는 못 먹게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과거에 뭐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쌓인 거를 달래주는 이제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걸 법안을 만드는데 아마 어려워하시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더욱더 건강도 나빠지고 더 불행해지는 거를 방치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는 길인지는 한번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국가가 이 국민을 철학적으로는요. 저는 왜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자꾸 이렇게 막 뭐 담배 못 피게 하고 뭐 자살 못 하게 하고 뭐 이런 것 같더니 국가가 국민을 자산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맨날 술 취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담배에 대한 어떤 대중적 공간에서의 규제는 아주 강력한 의학적 근거, 즉 예. 간접 흡연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강력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크게 보급이 됐는데 혹시 간접 음주도 영향을 나쁜 이런 거 없나요? 우리는 이제 간접 음주라보다는 이제 그 술을 못 마시는 직장인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요된 문화, 배려. 강요된 문화 배려라기도 부분들이 강요된 문화가 지금까지 있고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엘리트층들이 또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법조계라든지 언론계 이런 쪽에서도 그 아마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쪽에서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저는 하나 더 권하고 싶은 거는 TV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맞아요.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소주를 병나발로 불고 뭐 이런 식으로 화가 나면 술을 먹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실현당하면 시키는데 하나만 먹고 담배는 지금 막 이렇게 뭐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우리 사회가 너그럽지 않나. 오히려 PPL로 더 많이 나와요 요새는. 예. 막 술 광고 간접 술 광고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술 먹으면 술병 앞에 세워놓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뭐 주량이 얼마다 이런 부분들은 참 그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마치 술 잘 마시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아주 잘못인 것 같아요. 주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그렇고요. 술은 자꾸 마시면 마실수록 는다. 그래서 주량은 결국 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술에서는 그 간에서는 술을 대사해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술이나 일부 약에 의해서 그 효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늘기 때문에 뭐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는 뭐 한두 잔 마셔도 취하던 분들이 계속 마시면은 이제 점차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죠. 네. 그 가만 보면은 주변에 진짜 술 많이 마시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굉장히 유전적 체질로 잘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권투 선수들 중에 맷집이 유난히 좋은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그러나 경기 중엔 좋은데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 무하마드 알리 같은 분이 케어를 잘 안 당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오래 맞으니까 파킨슨병이 걸리듯이 맷집엔 장사가 없어서 되게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노년에 저희 찾아와서 고생을 해요. 예. 경기 중 음주 중에는 잘 번져. 예. 근데 음주가 끝나고 나면 김철중 기자를 노년에 안 봤으면 저는 안주빨을 잘 세우니까 잘 견딘다고 보는데 실제로 안주랑 같이 먹으면은 좀 이 뭐랄까요 알코올에 대한 해독 능력이 좀 올라가나요? 깡술보단 낫겠죠 아무래도. 그 이제 술로 인한 피해가 간뿐 아니라 위 또 뭐 뇌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빈속에 술을 먹으면 간이 보호되기보다는 위가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이트 뭐 이제 위 급성 위염 술로 인한 급성 위염 자극 이런 게 줄어드는 건데. 물론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서 술을 마시면 흡수는 좀 줄어들 수는 있죠.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절대량이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오히려 안주랑 먹으면은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오히려 간에는 더 나쁠 수도 있겠네요. 절대 알코올량이 늘어나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화액이 분비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화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반주로 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반주가 많이 나오군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성인들 중년 성인들의 이제 복부 비만의 상당 부분은
회식으로 인해서 그 저녁 때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그렇죠. 지금 이제 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과량의 칼로리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비만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우리 신문사 선배는요, 저녁 약속을 반으로 줄였더니 6개월에 10kg가 빠졌대요. 예. 그동안 얼마나 이 저녁 회식이 복부위만 만드는데 주범이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대, 그거만한데. 문화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코올이 약간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약간 이 식욕도 좀 자극하고 좀. 그러니까 사실을 다시 그날 전날 먹은 거를 한번 따져보면요. 보통 때 술을 안 마셨으면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양들을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끝날 때 다시 가서 어디 가서 더 마지막으로 설렁탕을 먹거나 이런 걸 또 먹고 가죠. 그죠? 술을 먹고요. 그 전에 꼭 자기 전에 라면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면을 꼭 먹는 사람. 이게 탄수화물이 그 간에 그 알코올의 분해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이 꿀물 타주고 그러잖아요. 술 먹고 와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술을 마시면서 오는 이제 술 대사가 불충분할 때 오는 그런 문제들,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긴다든지 이럴 거라든지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당 대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먹게 되면은 덜 피곤하다든지 또 덜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생각에 술 먹고 나서 많이 먹으면 정말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덜 마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술을 어떻게 잘 마시는 법을 자꾸 질문하게 돼.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숙취 해소 이 음료 시장이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예. 요즘 새로운 제품들이 막 나와서 서로 경쟁하더라고요, 광고에. 컨디션 좋다더니 어떻게 됐냐고. 처음 알았어요. 떡이 사람은 안 돼도 사람이 떡이 되는 것. 술 마시는 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위에서 뭔가 프로틴이 형성이 되는데 샥 프로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순한 술을 먹어야 좀 보호막이 쳐지지 처음부터 독한 술을 먹으면 보호막이 쳐질 겨를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맥주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예. 최근에 이제 소주 도수가 낮아지고 어떤 면은 이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여성분들이 마시기 쉽게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과실주를 먹었을 때가 제일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마실 때 저항이 적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가 왜 칵테일 같은 걸 마시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를 마셨는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면을 보면 여성분들이 자기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시고 나서 본인도 곤란한 일이 생기고 상대방도 생각지 않은 이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늑대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남자들은 원래 공격적인 성향이 좀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절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밤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은 늑대 인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집에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애매하네요. 너무 우리가 술적으로 너무 많이 간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여성이 훨씬 더 타격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나요? 이제 결국 그 체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서 여성 중에서도 적절한 비율이지 장미란 선수가 만약에 우리 김철중 기자랑 마신다 그러면 훨씬 많은 양을 드시고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체형이 더 큰 사람들이 더 같은 수준의 주량이라면 훨씬 더 많이 마실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자보다 체격이 작기 때문에 적은 술로 그만큼 간에 가는 그 양이 많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성들한테는 술을 마시면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 점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제 주변에도 한 분 있는데 소주 한 반잔도 못 마시거든요. 그 마시면은 그냥 얼굴이 확 빨개지고 이런 사람한테 강권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알코올을 대사하는 효소가 네. 선천적으로 부족한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한테 무리하게 술을 마시게 되면은 네. 정말 생명의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 급성 알코올 뭐 예. 톡식 증후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분들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지금 왜 청소년 대학생들 신입생들 환영 파티에 네. 선배들이 강제로 그렇게 해서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걸로 그렇죠. 뇌사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간이식 제공이 많이 나올 때가 연말하고 대학생들 신입 환영 때. 왜냐하면 또 음주운전하다 사고 웃을 내고. 수도 없네.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야, 이거 상당히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조금 마셔도 얼굴 빨개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 반응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예.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제 빨개지죠. 예. 보통. 근데 이제 아까 그 알코올 대사가 부족한 분들은 그런 게 더 심하게 빨리 나오게 되고요. 대사 능력이 좋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늦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 이런 사람은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혈관 확장성의 문제가 혈관의 확장이 이제 유난히 좀 예민한 분들이 좀 있고요. 저도 최근 알았는데 이 술 먹고 얼굴 빨개지는 게 아시아 사람한테만 있다며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아시안 플러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알코올 대사 효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아시아 쪽에 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건 조사는 안 해봐서. 자,